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방에는 신분증과 그 수첩을 넣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여보, 나 명희 언니 만나러 간다. 저녁에 올게. 침실 문을 살짝 열고 말했더니 남편이 뒤척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큰 비밀을 품고 외출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도시 풍경이 점점 녹색 들판으로 바뀌어 갔어요.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54살에 평생 집에서만 살았는데 불안한 마음에 가방 속 수첩을 만지작거렸어요. 3천만 원. 30년의 결과물. 이게 제 전부였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하니 명희 언니가 차를 몰고 나와 있었어요. 수영아, 여기. 언니가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언니, 고마워. 여기까지 오게 해서. 무슨 소리야? 내가 너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차는 좁은 시골길을 달렸어요. 양쪽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어요. 여기가 우리 펜션이야. 언니의 펜션은 생각보다 아담하고 예뻤어요. 2층짜리 하얀 건물에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고 나무 벤치도 놓여 있었어요. 와, 언니. 정말 예쁘다. 그치? 손님들이 여기서 쉬어가는 걸 좋아해. 조용하고 공기도 좋잖아. 펜션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나무 향기가 났습니다. 거실에는 벽난로가 있었고 주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언니 혼자 다 관리해? 응.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 청소하고 요리하고 손님 맞이하고 바쁘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행복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그 말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평생 남을 위해서 일했지 제가 원해서 한 일은 없었거든요. 자, 이제 그 건물 보러 가볼까? 응.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5분 정도 더 갔어요. 작은 마을 입구에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저기야. 차에서 내려서 건물을 둘러봤어요. 외관은 좀 낡았지만 위치는 괜찮았습니다. 도로변이라 사람들 눈에 잘 띄었고 주변에 다른 가게들도 몇 개 있었어요. 1층은 카페나 식당으로 쓸 수 있고 2층은 주거 공간으로 쓸 수 있어. 명희 언니가 건물 열쇠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계약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어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좀 쌓여 있었지만 공간은 넓었어요. 창문도 크고 채광도 좋았습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중얼거리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수영아, 너 요리 잘하잖아. 작은 식당 하면 어때? 아니면 카페 겸 베이커리라든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명희야. 돌아보니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은주야, 어떻게 여기 있어? 나 이 동네 살잖아. 근처 지나다가 내 차 보고 왔지. 근데 옆에 분은 내 친구 수영이야. 수영아, 이분은 은주. 나랑 고등학교 동창이야. 안녕하세요. 은주라는 분이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혹시 여기 보러 오신 거예요? 네. 그냥 좀 둘러보려고요. 오, 좋은 선택이에요. 여기 위치 진짜 좋거든요. 저 바로 앞에 슈퍼마켓 운영하는데 이 건물 비어 있어서 아쉬웠어요.
만약에 여기서 식당이나 카페 하시면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단골 손님들한테 홍보도 해드리고. 명희 언니가 제 팔을 툭 쳤어요. 맞지? 여기 사람들 다 착해. 서로 도우면서 살아. 세 사람이서 건물을 구석구석 둘러봤습니다. 은주 씨는 이것저것 조언을 해줬어요. 점심때가 되자 명희 언니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은주야, 너도 같이 갈래? 우리는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어요. 시골 된장찌개집이었는데 음식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수영 씨, 진짜로 여기서 사업 시작하실 생각이세요? 은주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럴 수 있죠. 저도 처음 슈퍼 시작할 때 그랬어요. 은주 씨도 슈퍼를 직접 시작하신 거예요? 네.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빚만 남겨놓고 떠났어요. 그때 제 나이가 49살이었어요. 그런 일이 처음엔 막막했죠. 근데 어떡해요. 살아야 하잖아요. 애들도 키워야 하고. 은주 씨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금은요? 빚 다 갚았어요. 애들도 대학 보냈고 혼자 힘으로요.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라 필요했던 거예요. 수영 씨도 필요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필요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무언가가. 근데 남편분은 아세요? 이 계획을. 은주 씨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비밀이에요. 아, 그렇군요. 괜찮아요. 나중에 말씀드리셔도 돼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명희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영아, 진지하게 생각해봐. 오늘 본 건물 마음에 들어? 응. 생각보다 괜찮았어. 그럼 일단 계약만 해놓자. 실제로 시작할지 말지는 천천히 결정하면 되고. 하지만 돈은 있잖아. 그 3천만 원. 2천으로 계약하고 나머지로 기본 정리만 해두는 거야. 부담 갖지 마. 은주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일단 발판은 마련해 두는 거예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이 건물도 다음 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의 말이 맞았어요. 기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진짜? 수영아. 명희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그치, 은주야? 당연하죠. 수영 씨, 저희가 있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오후 저는 건물 주인을 만났습니다. 60대 할아버지였는데 급하게 서울로 이사 가야 한다고 했어요. 계약금 2천만 원 입금하시면 바로 계약서 쓸 수 있어요. 월세는 다음 달부터 시작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이수영.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였어요. 축하해요, 수영 씨. 이제 건물주예요. 은주 씨가 박수를 쳤고 명희 언니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수영아. 정말 잘했어.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가방 속 계약서를 몰래 꺼내봤어요. 임차인 이수영.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54년 인생에서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사업.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될까?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남편에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언니랑 밥 먹고 이야기했다고 해야지.
거짓말은 아니잖아. 하지만 이미 큰 비밀을 품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방 속에는 계약서가, 통장에는 이제 1,000만 원밖에 남지 않은 제 전 재산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남편은 모르지만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평소처럼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 차려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가방 속에는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걸 꺼내서 몰래 들여다봤어요. 제 이름, 이수영. 그 글씨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명희 언니와 은주 씨는 매일 문자를 보냈어요. 수영아, 건물 인테리어 언제 시작할 거야? 수영 씨, 메뉴는 생각해 보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몰래 시골을 오가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뭔가 하고 있었고요. 수영아. 갑자기 남편이 큰 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습니다. 왜 그래? 부엌에서 나가려는데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뭔지 알았거든요.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손에 든 계약서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게 내가 묻잖아. 이게 뭐냐고.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화내는 걸 처음 봤어요. 임대차 계약서? 시골에 있는 건물? 이수영 명의? 남편이 계약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언제 내 허락도 없이 이런 짓을 했어? 허락.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우리 돈인데. 우리 돈? 그 돈은 내 돈이야. 내가 모은 거라고. 뭐?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돈이라고? 당신이 어떻게 돈을 모았는데? 30년 동안 생활비 아껴서 친정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모은 거야. 그래도 이런 큰 결정을 혼자 내리다니.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저도 이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상의했어? 8천만 원 투자할 때? 그건 다르잖아. 뭐가 달라? 돈은 돈이잖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저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수영아. 남편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더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지금 나를 배신한 거야. 30년 부부를. 배신.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배신은 당신이 한 거 아니야? 뭐?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내 의견은 무시하고 당신 마음대로 다 결정하면서.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뭐였어?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밥하는 기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로 물어보고 싶어? 당신은 나를 동반자로 생각한 적이 있어? 아니면 그냥 편리한 가정부로만 본 거야?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영아, 말 조심해. 지금 흥분해서 하는 소리겠지만 흥분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정신 멀쩡해. 정신 차렸다고 해야겠지. 그때 남편이 계약서를 던졌습니다. 종이가 공중에서 휘익 돌더니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 계약 취소해. 싫어. 뭐? 싫다고. 이건 내 결정이야. 내 돈으로, 내 이름으로 한 거야.
남편이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내 돈 겨우 3천만 원 가지고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겨우 3천만 원. 30년의 결과물을 겨우라고 표현하다니. 당신한테는 적은 돈이겠지. 하지만 나한테는 평생이야. 30년 동안 한 푼 한 푼 모은 거라고.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할 건데? 시골에서 식당이라도 한다고? 당신이? 남편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할 수 있어. 웃기지 마. 당신은 평생 집에서만 살았잖아. 장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그래, 나는 평생 집에서만 살았어.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시부모님, 병수 바라면서, 그게 내 잘못이야? 잘못은 아니지만, 하지만 뭐, 그게 아무 가치도 없다는 거야? 돈 안 벌었으니까 의견 낼 자격도 없다는 거야?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였어요. 여보, 하나만 물어볼게.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투자한 그 사업, 잘 되고 있어?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뭔 소리야? 요즘 매일 전화 받잖아. 김영이라는 그 사람한테서 통화할 때마다 표정이 안 좋던데. 그건 솔직하게 말해봐. 그 투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8천만 원 중에 3천만 원 날렸어. 뭐라고? 사기당했어. 김영이 투자금을 빼돌렸대. 경찰에 신고했는데 돈 찾기는 힘들 것 같아.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3천만 원. 퇴직금의 15%를 언제부터 알았어? 2주 전부터. 2주 전? 그때는 제가 시골에 다녀온 직후였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도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부끄러워서. 내가 바보처럼 당한 게 부끄러워서 숨긴 거야? 우리 노후 자금인데?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8천을 쓰고 그중 3천을 날렸어. 그러면서 내가 3천만 원으로 뭘 하려는 건 비난하는 거야? 그건 당신 말대로라면 우리한테 남은 돈은 이제 얼마야? 퇴직금 2억에서 8천 빼고 그중 3천 날아갔으니까 1억 5천? 계산할수록 암담해졌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둘이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거야. 20년, 30년을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를 주었어요. 구겨졌지만 제 이름은 선명했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 뭘? 왜 내가 이걸 준비했는지, 왜 내 이름으로 된 뭔가가 필요했는지. 남편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당신한테만 의지할 수 없어. 당신도 실수하고, 당신도 속고, 당신도 불완전한 사람이잖아. 수영아, 나는 더 이상 남의 결정에 내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질 거야. 계약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계약은 취소 안 해. 이건 내 거야. 그럼 우리는 계속 부부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당신 인생은 당신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어요. 미안해, 수영아. 정말 미안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분노도 배신감도 그리고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나도 미안해. 하지만 이제 변해야 해. 우리 둘 다.
그날 밤 저는 계약서를 서랍 깊숙이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액자에 넣어서 방 책상 위에 놓았어요. 남편이 볼 수 있는 곳에, 아니, 제가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이수영, 이게 내 이름이야.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살 거야.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외출했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만 남기고요. 혼자 남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오후쯤 아들 현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저녁에 갈게. 아빠한테 전화 받았어. 엄마랑 이야기 좀 하라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아들한테까지 말한 거예요. 저녁 6시 현우가 왔습니다. 딸 지민이도 함께 왔더라고요. 남편도 거의 동시에 들어왔어요. 네 식구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시골에 건물 계약했다고. 응? 왜 그런 걸 아빠 몰래 했어요? 아빠는 나한테 물어봤니? 투자할 때? 그건 다르잖아요. 아빠는 경험이 있으시니까. 경험? 그 경험으로 3천만 원 날린 거? 현우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54살에 무슨 사업을 시작해요. 나이가 문제야?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야? 평생 집에서만 살았잖아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평생 집에서만 살았다고. 그 집에서 누가 너 키웠는데? 누가 밤새 내 열째고 도시락 싸고 학교 오갔는데? 그건 엄마 역할이잖아요. 엄마 역할.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현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역할에도 가치가 있어. 30년 동안 이 집을 운영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사업은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예산 관리하고 계획 세우고 실행하는 거. 나는 30년 동안 그걸 해왔어. 그때 지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엄마 말씀이 맞아. 지민아, 넌 빠져. 왜 빠져? 나도 이 집 식구인데. 지민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적어도 한 명은 저를 이해해 주는구나. 지민아, 너도 알잖아. 엄마가 이런 일 해본 적 없다는 거.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할 거야? 그 3천만 원까지 날리면? 그건 내 돈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우리 가족 돈이지.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족 돈? 그럼 당신이 날린 3천만 원은? 그건 가족 돈 아니야? 그건 내가 실수한 거고. 맞아, 당신 실수야. 근데 왜 내 도전은 실수가 될 거라고 단정해?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부끄러워요.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장사한다는 게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한다니. 부끄럽다고? 네.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엄마 54살에 식당 시작했다고?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인데? 그냥 이상하잖아요. 지민이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실망이야. 엄마가 뭘 하든 응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넌 몰라. 남자들은 달라. 뭐가 달라? 엄마도 사람이고 꿈이 있고 도전할 권리가 있어. 지민아, 현실을 봐. 엄마가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돼?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영아, 나도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 돈 아끼자. 우리 노후 자금으로. 당신 노후 자금은 당신이 책임지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거야. 그게 무슨 부부야?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거를 따지자고? 당신이 먼저 따졌잖아. 내 의견은 무시하면서. 그럼 이혼하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이혼.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여보, 진짜로 이혼하자. 이렇게 살 바엔. 남편이 서재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계약서였어요. 제 펜션 계약서. 이것 찢어. 싫어. 찢지 않으면 나 나갈 거야. 이 집에서.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나갈까요?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엄마, 그냥 찢어요.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요. 현우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건 내 거야. 내가 30년 동안 모은 거라고. 수영아. 남편이 계약서를 찢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걸 빼앗아 가슴에 안았어요. 안 돼. 이건 내 인생이야. 좋아. 그럼 나 나간다. 진짜로. 남편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놓지 않았어요. 정말로 갈 거야? 당신이 선택해. 나냐, 그 종이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엄마, 아빠 붙잡아요.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원하는 걸 선택하세요. 저는 계약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하지만 이건 못 포기해. 남편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현우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엄마가 우리 가족 망쳤어요. 그리고 그도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지민이만 남았어요. 지민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지민아,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에요. 엄마는 당당하게 선택하신 거예요. 하지만 당당함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가족이 떠나간 집, 텅 빈 거실, 손에 쥔 계약서만이 남았어요. 그날 밤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선택을 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